액티브 로드를 사용한 차동적 뽑기인데, 그러면은 액티브 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정폭기에 대해서 차동 정폭기가 아니고 일반 정폭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요, 전압 정폭률 출력 전압 V0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GM 곱하기 RC 곱하기 VI가 되어서 전압 정폭률은 GM 곱하기 RC가 됩니다. H등가로 건쳐서 풀어도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파이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이니까 V파이가 VI고, 그럼 콜렉터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GM V파이, 거기에다가 RC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M 곱하기 RC 곱하기 V파인데 VI니까 VI였고, 그 다음에 전압 정폭률,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압의 B가 A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단 BJT로 사용한 정폭기의 정폭률이 RC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AV를 갖다가 증가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RC 값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큰 RC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C 값을 만약에 굉장히 크게 달았다 하면은 콜렉터에 흐르는 DC 성분은 거의 하다못해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미리 암페어 정도는 흘러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미리 암페어 정도 흐릅니다. 근데 아주 작게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는 흘러야 된다는 거죠. 1마이크로, 2마이크로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수백 마이크로 암페어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0.1mA보다는 크다. 근데 만약에 RC 값이 한 500kΩ짜리 저항을 달고 싶다. 그럼 한 100kΩ. 이 정도 되니까 좀 그래도 한 10V 밖에 안 되네. 얘를 한 0.5mA 이상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또 그것도 가능한. 자, ICQ가 0.5mA 정도 흘려야만이 이쪽에서 트랜지스터가 노이즈에 대해서 좀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전류가 흐르면은, 예를 들어서 ICQ가 0.5mA 들고 베타가 100이라면 베이스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이 이런 식으로 달렸다 했을 때, 이 DC 전류 성분이 얼마 정도면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5마이크로암페어 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류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라는 노이즈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CQ를 너무 낮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RC를 갖다가 전압 정폭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RC를 달아서 한 100kg짜리 저항을 달았다 하면은 RC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50V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적어도 인가되는 DC 전압이 50V 이상이 돼야 돼요. 왜? 여기에 걸리는 VC가 또 있으니까.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DC 전압이 필요한 거니까 적어도 VCC는 50V 이상의 전압을 가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구현하기에는 너무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V DC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또한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0.5mA하고 걸리는 전압이 50V면 이 TR이 사용되는 TR이 소모하는 파워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50V에 0.5mA 그러면 적어도 250 곱하기 0.5mW니까 225mW 정도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금방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C를 크게 하고 적당한 전류를 흘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RC를 갖다가 액티브 로드로 사용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회로의 출력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VC하고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C를 보면은 출력 특성이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C라는 신호가 실렸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여기에 IBQ고요. 요 사이 걸리는 전압이 입력 VI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DC 성분에다가 AC 성분이 실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면 출력 전압 V0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VC의 변화량이 출력 전압인데 로드 라인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꺾어야 되는데 이 로드 라인의 기울기가 바로 RC의 역수값입니다. 로드 라인 끌 줄 알죠? 그쵸? 로드 라인 꺾게 되면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RC분의 1이니까 RC가 매우 크면 이것이 굉장히 완만해져서 동작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완만할 거니까 출력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얘가 급격하게 변하면 출력 변화가 작아지는 거. 똑같은 입력 전류에 따라서 이 로드 라인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출력 전압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개인이 증가한다고. 그러다 보고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VC하고 축 만나는 이 점이 VCC가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에서 끝까지 만나게 되는 거니까 큰 VC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액티브 로드를 달게 되면 어떤 놈이냐면은 이와 같이 완만한 걸 만들고 이걸 끝까지 가면은 큰 VCC가 필요한데 여기서 꺾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전압 정폭을 쓰는 V는 굉장히 완만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 직선적으로 쭉 연장하면은 큰 DC가 필요하지만 얘를 여기서 꺾어버리면 여기서까지만 필요할 거니까 작은 VCC에 큰 저항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BJT의 출력 특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걸 갖다가 로드라인을 쓰게 되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액티브 로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TR로 쓴다. 그러니까 액티브 로드로서 로드로 구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다가 액티브 로드를 달게 되면요. 이와 같은 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요. 얘가 얘가 메인 앰프가 됩니다. 얘가 앰플리파이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얘는 Q2가 바로 액티브 로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Q3는 액티브 로드를 갖다 구동시키는 겁니다. 액티브 얘만 딱 있으면 베이스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베이스 전류를 Q3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Q1의 출력 특성 한번 볼까요? VC1,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C1이라고 두겠습니다. VC1하고 콜렉터에 흐르는 이 전류를 IC라고 두겠어요. 그래서 IC하고를 이렇게 출력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로드라인을 꺼요. 로드라인은 출력 루프 방정식이 바로 로드라인 이퀘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출력 라인을 여기 끌으려고 그러면은 출력 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VC1과 IC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서 여기다 끄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드라인, 출력 루프 방정식입니다. 자, Q1, Q2 대신에 아까 저항 RC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토탈 걸리는 전압 VCC가 RC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C. 이걸 갖다가 여기다 그리니까 아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TR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출력 루프 방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EC라고 두겠어요. VEC2라고 두겠습니다.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C는 동일하고 Q2의 앰미터와 콜렉터 사이 걸리는 전압이 VEC2니까 출력 루프 방정식은 토탈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Q2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Q1에 걸리는 전압이 토탈 전압 VCC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출력 루프 방정식인데 이 출력 루프 방정식을 갖다가 여기다 그리려고 그러면 축이 안 맞아. 얘는 VC1은 있는데 IC라는 항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IC의 항으로 바꿔줘 하면 되는데, 그것을 관련 지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Q2의 출력 특성입니다.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VEC2하고 관련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IBQ'이라고 두는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요 Q3에 요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왜? 토탈 걸리는 전압이 VCC인데 여기 걸린 전압이 0.7V니까 나머지 전압이 여기 다 걸려. 그럼 저항이 결정되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결정되죠? 이 흐르는 전류의 베타분의 1이 베이스에 흐르는 거니까 IBQ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IBQ'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르는 Q2의 출력 특성을 구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출력 특성을 저기에다 그려야 돼. 문제는 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그림을 이쪽으로 그려여면은 로드 라인이 되는데 그 관계를 얘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인트만 한번 옮겨봅시다. 요점에 대해서는 과연 저기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요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입니다. 여기에 있는 콜렉터 전류나 여기 있는 콜렉터 전류는 같은 의미죠. 같은 라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제로니까 이 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VC2가 제로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VC2가 제로니까 VC1은 VCC가 돼야 돼. 그래서 VC1은 VCC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점이 요 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점을 저쪽 좌표로 옮기면은 요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점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요게 VCEQ라고 둔다면 여기까지 길이가 VCQ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CQ라면 IC가 ICQ니까 IC가 ICQ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꺾어. 그 다음에 VC2가 VCQ니까 여기다가 VCQ를 넣으면 VC1은 VCC에서 VCQ를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VCQ만큼 가. 그래서 요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옮겨 나누면 저게 로드라인이 꺼지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쵸? 그래서 좌표 축을 변경을 시킵니다. 얘를 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VC1의 RC라는 축으로 바꿔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좌표 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식이 바로 얘입니다. 얘를 갖고 이걸 옮기면 되는데 VC2가 저 식을 이용하면은 VCT에서 풀면 VCC-VC1이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요 항을 없애겠어요. VCC라는 항을 없애면은 요 축이 마이너스 VC1이라는 항으로 가면은 요 원점을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좌표라는 개념이 X와 Y라는 좌표의 점 2, 3이다, P 2, 3이다 이렇게 적어 나누면 이 점의 의미가 뭡니까? X 값이 2고 Y 값이 3이라는 포인트죠. 그런데 내가 X-5라는 축을 썼어. X-5라는 축을 쓰고 여기는 Y라는 축을 썼을 때 점의 좌표 2, 3이다. 이 말의 의미는 X축의 값 X-5가 2가 되고요. Y는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2, 3은 실제 XY 좌표는 어디로 가요? X가 X-5가 2니까 X가 7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좌표나 내가 XY라는 좌표에 P라는 점을 7, 3을 적어서 요 점을 P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요 축의 이름이 X-5니까 좌표는 2니까 X-5가 2. 여기는 X가 7.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VCC-VC1이 제로면 IC는 동일한 거니까 이쪽 축은 생각하지 말고요.
VCC-VCE1이 제로면 VC-VCE1은 마이너스 VC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VCC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이 좌표계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점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VC1이 마이너스 VCC예요. 그러면 이쪽 축이 마이너스 VC 축이면 이쪽 축은 자, 이리로 가면 X축이면 이리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X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 VC1이니까 이리로 가는 것은 VC1이에요. 그러고 돌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VC1 축에 RC인데 요게 VCC 이런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겹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다가 꺾어 미룬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VCC로 쫙 꺾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로드가 작은 DC 전압으로 큰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울기가 뭐의 역수가 되죠? 이 기울기는 바로 Q2의 출력장 R0라는 게 있었죠? 그 역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Q2를 나중에 AC 등가로 곤치면은 저항 R0만 남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저것이 동작하는 원리는 그래프적으로 설명하고요. 이 회로에 대해서 입력 VI와 V0의 광위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전체를 갖다가 AC 등가로 곤치면 돼. 그리고 풀면 돼. 자, 이걸 갖다 그리면은 AC 등가를 한번 곤쳐볼까요? 자, 전체적인 그라운드 라인이 있고요. Q1이 앰프니까 Q1에 베이스 1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에미터 1이 있고 그라운드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Q2, Q3가 다 같이 에미터가 얘가 그라운드로 가죠. AC 등가로 가면은. 그래서 에미터 1, 에미터 2, 에미터 3가 다 같이 그라운드야. 그 다음에 입력 쪽에 베이스 1이고 출력 쪽이 콜렉터 1입니다. 그래서 콜렉터 1 출력 쪽이니까 제일 오른쪽에 그리겠어요. 콜렉터 1도 출력이지만 콜렉터 2도 출력입니다. 그쵸? 지금 요점이니까. 여기 콜렉터 2, 콜렉터 1.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요걸 중간에 쓰는 거예요. 베이스 1, 베이스 2, 베이스 3, 콜렉터 2. 그러고 나서 Q1에 대한 등가 모델을 그려놓고 Q2에 대한 등가 모델을 그려놓고 Q3에 대한 등가 모델을 여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따라 있는 게 뭡니까? 저항 RR이 하나 있죠? RR을 그리면 돼. 자, Q1은 베이스 1에서 에미터 1으로 알파이 1이 있고 거기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 1이라고 둔다면 콜렉터 1이 여기 있습니다. 콜렉터 1에서 에미터 1으로 GM1, V파이 1이 전류가 흐르고 R01이라는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Q1의 등가 회로가 되는 거고요. Q2는 베이스 2에서 에미터 2 사이에 저항 알파이 2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 2라고 둔다면 콜렉터 2가 여기 있어요. 에미터 2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GM2, V파이 2 그 다음에 R02 이렇게 달리게 돼요. 여기에 Q2의 등가 모델. 그 다음에 Q3는 베이스 3가 여기 있고 에미터 3가 여기 있으니까 알파이 3가 여기 달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 3라고 또. 그 다음에 콜렉터 3가 여기 틀렸다. 여기가 콜렉터 3고 잘못인데. 그래서 알파이 2가 있으면 콜렉터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GM2, V파이 2, 그 다음에 R02. 그 다음에 Q3는 베이스 3에서 에미터 3로 알파이 3, V파이 3,
그 다음에 GM3, V53, R03.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Rr이 어디 있냐면은 콜렉터 3에서 그라운드 사이니까 여기에 R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0가 되고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I가 되고, 이런 스타일이 모양이 주어진 회로의 AC 등가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중간 파트만 봐요. 중간 파트를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GM3, V83이고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83이야. 그럼 요 전류원이 뭐냐면은 흐르는 전류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해서 흐르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저항이죠. 어떤 전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GV야. 근데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야. 그러면 이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저항이거든. 그러면 어떤 저항이냐면은 G분의 1이라는 저항을 하나 쓰게 되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라면 저항분의 V니까 흐르는 전류가 G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가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전류원은 GM3, V83에 걸리는 전압이 V83이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 5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아무런 소스가 없어, 중간에는. 그럼 전류가 흘러요? 안 흐르죠? 왜? 이 점에서 여러분 캐시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제로인데 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돼. 근데 다 더하면 제로가 되면 그럼 각각이 제로 돼야 되죠? 그래서 올 제로가 되니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야. 그러면은 얘가 없어져. 그러면은 입력 VI에 의해서 V51이 만들어지고 그 V51에 의해서 이 전류가 만들어지고 이 전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V0는 마이너스 GM V51에 R01, R02 해서 마이너스 GM의 R01, R02 곱하기 VI 이렇게 나오고 얘가 AV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Q2의 등가회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보통 Q2 대신에 RC를 달면 여기 RC가 달려. 그 RC 자리에 R02가 달리는 그런 케이스고, R02를 그냥 액티브 로드를 안 쓰고 R02만한 크기를 저항을 달게 되면 굉장히 큰 VCC가 필요한데, 비해서 얘는 아까 로드라인을 꺼보니까 꺾어져서 작은 VCC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